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HSK 5급 시험을 볼 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고득점을 얻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경험과 시험을 봤던 어떤 경험들, 이런 어떤 학생들의 모든 의견들, 이런 것들을 전부 토대로 해서 제가 오늘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텐데, 자, 일단 제가 이 영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HSK 시험에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IBT는 배제를 하고 PBT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즉 종이로 된 시험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HSK 5급 시험을 딱 보러 가면 먼저 시험지를 딱 받으면 듣기를 먼저 시작하겠죠. 근데 듣기로 넘어가기 전에 시험지를 제일 뒤로 넘겨가지고 100번 그림을 봅니다. 80자 내로 쓰는 그림을 일단 보세요. 그럼 무슨 그림이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일단 그걸 보고 머릿속으로 일단 기억해놔요. 일단 기억해놓고 듣기로 넘어가요. 자, 5급 듣기는 모두 45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당 배점이 2.22 정도 됩니다. 문제가 45문제예요. 자, 듣기는 1부분, 2부분으로 나누는데, 자, 이제 듣기를 딱 1부분 시작되면은 1번부터 20번까지 나오죠. 남자, 여자가 한마디씩, 한 문장씩 주고받고 답을 찾는데 모두 20문제인데 사실 앞쪽에 나오는 문제들은 뒤쪽보다 좀 쉽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물어보는 게 어떤 관계 아니면 뭐 어떤 장소 아니면 직업 또는 무슨 상황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따라서 듣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 마킹을 하지 말고 반드시 제시어를 먼저 내려서 읽는다. 1번을 문제를 다 풀었으면 2번이나 3번 제시어를 빨리 당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 마킹을 먼저 하지 마요. 마킹은 나중에 마킹하는 시간에 해도 충분해. 자,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는 보통 간단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나오는 문제들이 4급이나 5급이나 비슷합니다. 6급을 빼고. 보통 이제 뭐 무슨 사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제 찍을 때 그럴 때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면은 부부 사이를 찍으세요.夫妻, 관시를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직업이 나오겠지만 가장 답이 많이 나오는 게 선생님입니다. 라오시를 찾습니다. 4급도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장소를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올 텐데 5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4급에서 많이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데가 은행입니다.银行. 이건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찍어서 조금이라도 퍼센트를 높이려면 은행을 간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이 나오면 비행기를 주로 타기 때문에 페이지를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상황을 물어보면 의심과 무슨 뭐 분노, 그 다음에 뭐 위로하다, 뭐 격려하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일단 순하는 걸로 가세요. 위로하다 또는 격려하다 이쪽으로 가는 게 듣기 일부분에서 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참고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들리고 찍을 때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20문제를 풀고 이제 듣기 2부분으로 넘어가서 21번부터 30번까지 45번까지지만 두 개로 자르기 때문에, 자, 21번부터 30번은 아까 남녀가 일부분에서는 한마디씩 주고받았다면 여기는 A, B, A, B로 나옵니다. 따라서 안 들려도 절대 기가 죽지 말고 쫄지 말고 내구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 제시어와 유사한 힌트가 2번 이상 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들린다고 나 어떻게 하냐 이러지 마시고 제시어를 쭉 보고 있다가 네 문장이나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유사한 힌트가 나오면 발음 보고 딱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 1번부터 이렇게 30번까지 잘 풀어놔야지 듣기 이 부분에서 31번부터 45번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서술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술문은 2문제를 줄 수도 있고 3문제를 묶어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31번부터는 서술문을 문제를 푸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2문제나 3문제를 전부 맞춰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뭐합니까? 이 흐름을 딱 보면서 단어 한두 개 안 들려도 되니까 대충 얘가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흐름을 잡고 2문제면은 1문제를 맞추고 3문제면 운 좋으면 2문제 맞추고 좀 운 나쁘면 1문제 맞추고 그래서 반땅 전략으로 간다. 따라서 이 서술문은 반땅 전략으로 가려면 앞에 1번부터 30번까지 대화문을 잘 풀어놔야 돼요. 그리고 마킹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서술문을 들을 때는 전체 흐름을 잡는 거니까 듣기 문제가 싹 듣고 나서 서술문을 문제를 풀 때는 3문제나 2문제가 나오더라도 전체 흐름만 보면 되기 때문에 한두 개 단어가 안 들려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위주로 해서 제시를 보고 체크를 해요. 자, 이렇게 듣기가 45문제가 싹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마킹 시간을 5분을 주죠. 그럼 이때 빠른 속도로 마킹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듣기가 어려웠다면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시험은 듣기가 어려웠나 보구나라고 생각하고 뭐 독해에서 좀 쉽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 마킹을 5분 동안에
다 한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45문제면 1번부터 보고 A, B, B, D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쫙쫙 가운데만 이비연필로 긁어주면 3분이면 충분히 45문제 할 수 있어요.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남는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독해에다 쓰는 겁니다. 독해에다가 이게 쓰는 건데, 그런데 감독관은 듣기가 끝나면 독해로 넘기지 말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 감독관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거는 좀 바보 같은 행위고, 듣기가 마킹이 끝나고는 그 남는 시간을 독해를 푸는 거예요. 독해를. 왜냐면 2, 3분이라도 좀 빨리 당겨서 풀어야지. 독해를 딱 넘겼을 때 독해가 1, 2, 3부분이 있는데 독해 1부분 거기 46번부터 60번까지 A, B, C, D 주고 빈 공간에 집어넣는 거, 이거는 독해를 해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독해 1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독해는 시험지를 받자마자 독해 2부분 61번부터 70번 A, B, C, D에서 맞는 걸 찾는 거로 넘어갑니다. 무조건 독해는 2부분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그래, 독해 2부분이 10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듣기가 끝나고 마킹을 할 때 내 시험지는 독해 2부분으로 넘어가 있고 61번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손은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해준 대로. 자, 그러면 61번부터 70번은 10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문항당, 문제당 1분을 써가지고 10분 안에 끝냅니다. 시간을 너무 세밀하게 독해를 하다 보면 이 부분 끝났는데 막 15분 쓰고 하면 거기서 벌써 이게 멘탈이 무너져요. 독해 3부분 길기 때문에 시간에서 이제 쪼달리다 보니까 알고 있는 실력도 발휘가 안 됩니다. 따라서 독해 2부분을 먼저 풀 때 시간 배분을 잘하세요. 10분 안에 끝내야 돼. 자, 10분 안에 독해 문제를 푸시고, 그러려면 독해 지문을 너무 꼼꼼하게 읽지 말고 크게 읽어가면서 얘가 뭘 요구하는지 그거를 체크합니다. 특히 독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주관을 넣지 말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근거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저렇게 10문제가 끝나면 3부분으로 넘어가죠. 3부분으로 넘어가면은 긴 독해가 나오는데 문제가 지문이 5개가 나올 거예요. 지문이 5개가. 그리고 20문제가 줍니다. 그러면 71번부터 독해 3부분을 할 때도 그렇게 미련하게 순서대로 풀지 말고 첫 줄만 쫙 읽어보면 이게 중국의 일상생활이나 어떤 일반 에피소드가 나오면 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거기부터 공략하고, 만약에 첫 줄을 읽었는데 중국의 전통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상당히 뭡니까? 피곤하고 재미없는 독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지막에 푸는 거야. 내 기호에 맞게 쉬운 것부터 찾아 풀어요. 아무튼 이 독해 3부분은 지문 5개 20문제이기 때문에 한 지문당 5분 쓴다고 보면 돼요. 뭐부터? 쉬운 거부터. 한 지문당 5분. 어려운 건 나중에 찍으면 되니까 이렇게 싹 풀고, 이 독해 3부분을 할 때 선생님 제시어를 먼저 봅니까? 지문을 먼저 읽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독해 속도에 자신이 있으면 지문을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흡독하고, 나는 속도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제시어를 미리 봅니다. 제시어를. 근데 제시어를 미리 보고 풀 때는 한 가지 안 좋은 점 뭐가 있냐면 독해 지문에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제시어 보면 답 안 나오지. 이건 사실 포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지문을 보고, 지문이 쉬우면 지문을 빠른 속도로 읽고 제시어를 보고, 지문이 좀 어려우면 제시어 먼저 읽고 지문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분 3부분을 다 풀고 그때 마킹을 해요. 2부분, 3부분을 다 풀고 마킹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2부분 10문제 10분, 여기 3부분에 20분에서 25분을 쓰면 대략 여러분들은 지금 35분 정도를 쓸 거예요. 그죠? 그럼 35분 정도 쓰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1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1부분에다가 10분을 쓰면 됩니다. 5급 독해 45문제 우리한테 주는 시간이 45분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앞에서 시간 배분을 잘했다면 독해 1부분을 10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아마 거의 시간을 좀 더 써가지고 독해 1부분에 넘어오면 5분 정도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럼 이때는 46번부터는 독해를 이렇게 풀면서 바로 마킹, 47번 풀면서 마킹, 이렇게 하다가 감독관이 시험지를 내라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찍어야죠. 찍는 거는 2, 3부분을 찍지 말고 독해 1부분을 찍으라 이거야. 찍을 때는 무조건 찍지 말고, 보통 HSK는 답이 C가 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찍을 때 가급적 C를 한번 유념하고 보시고 C 쪽으로 가는 게 좋죠. 그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판단들 하시고. 자, 이렇게 독해 문제를 싹 풀고 나면 이제 드디어 쓰기로 넘어갑니다. 자, 쓰기는 지금 1부분, 2부분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91번부터 98번까지는 어순을 잡는 거 아닙니까? 요거 문제당 5점입니다. 따라서 8문제를 풀면 40점이 나오죠. 그러면 쓰기에서 100점 만점에서 적어도 60점을 맞춰주려면 이 배열 8문제에서 최소한 6문제는 맞춰줘야 돼요. 6문제를 맞춘다면 문항당 5점이니까 30점을 확보하는 거야. 그리고 쓰기 이 부분에서 30점을 얻으면 됩니다. 자, 배열 8문제는 대략 한 2문제 정도가 까다롭고 6문제 정도는 무난합니다. 그럼 우리는 6문제 정도는 맞추고 2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틀린다는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쓰기 일부분을. 그리고 배열이 끝나면 반드시 마침표나 물음표를 찍어줘야 돼. 이거 안 찍으면 감점의 어떤 빌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단보호를 찍어줍니다. 자, 그런데 5급을 공부하는 우리는 쓰기 일부분을 갈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어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받자문, 두 번째는 베이자문, 그 다음에 비를 이용한 비교문,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연동문. 자, 연동문이라는 것은 동사가 두 개 나오는 거, 내가 서점에 책을 사러 간다, 워치 슈디엔 마이슈 이런 거, 연동문. 그리고 정도보호가 나오죠. 더자를 이용해서 워 쇼하니 쇼더하오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보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고 시키는 겸호문. 이해되십니까? 받자문, 베이자문, 비교문, 그 다음에 연동문, 그리고 정도보호, 마지막으로 겸호문. 이 6개의 기본 어법들은 알고 가야지 5급의 쓰기 일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 자, 이 6개 어법은 기본적인 여러분들 몫이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문제를 맞춘다고 하면 30점을 확보해요. 자, 그럼 이제 99번, 100번에 이제 80자 내외로 쓰는 거 이제 마의 단계로 넘어옵니다. 학생들이 제일 피곤해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공략하는 법이 있어요. 자, 99번은 우리한테 단어를 5개를 줄 거예요. 100번은 그림이 나오고, 그럼 이 쓰기 이 부분의 공통점은 뭐냐? 75자에서 85자 사이로 글자 수만 맞춰도 기본적으로 기본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99번과 100번은 글자 수만 맞춰도 99번에서 15점 정도는 나오고 100번에서도 15분 정도는 나와요. 15점 정도는. 그러면 글자 수만 맞춰도 두 개 합치면 30점이 되죠. 아까 일부분에서 30점 합쳐가지고 60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무조건 길게 써야 돼요. 글자 수를 맞추는 게 중요해. 그리고 99번에 단어 5개를 주고 쓸 텐데 어떤 분들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넘어가고 쓰지 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유추해서 쓰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넘어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단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대충 한자를 보고 이게 대략 무슨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쓰십시오.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100번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처음 영상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시험지를 받으면 그 100번의 그림을 보라 그랬어. 그 본 이유가 뭐냐? 그림을 봤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내 머릿속에 있을 것이고 독해를 할 때 독해 2부분이나 3부분에서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 그림에다 그대로 베껴 쓰세요. 감독관은 여러분들한테 독해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 사람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 일단 우리는 합격을 해야지. 그거는 퇴출도 당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라고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감독관은 나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쓰기를 할 때 아까 내가 그림 봐놨기 때문에 독해하면서 이 문장 정도는 여기다 슬쩍 갖고 왔으면 되겠다. 그러면 한 줄 정도, 두 줄 정도만 거기서 베껴 써도 30자에서 40자를 맞추죠. 나머지 앞뒤는 제가 맞추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 일종의 요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독해 있는 문장들 한두 개 빼와가지고 쓰기 할 때 원고지에 써도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이용하시고 그리고 99번, 100번 쓸 때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시험장을 가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일단 쫄아. 근데 사실 시험은 기세 싸움인데 쓰기를 딱 하다 보면은 쓰기 이 부분을 딱 넘어가면 나는 이렇게 보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애들이 왼필로 막 쓰죠. 그러면 또박또박 이렇게 쓰는 소리가 나한테 벌써 긴장감, 공포심으로 옵니다. 나는 지금 아직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애들은 쓰고 있단 말이야.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요. 그 쓰는 친구들 막 이렇게 뿔테 안경 쓰고 머리 똥머리하고 공부 잘하게 생겼지만 걔들 공부 못하는 애들입니다. 왜냐? 받자마자 바로 쓰면 나중에 좀 지나면 걔들 봐보세요. 100% 지우개로 지웁니다. 저도 시험장 가면 먼저 안 씁니다. 따라서 99번, 100번을 쓸 때는 평온한 마음으로 아까 쓰기 일부분에서 8문제를 풀 때 우리가 문제당 1분 정도 해서 8분 정도 끝냈기 때문에 쓰기가 40분이라는 시간을 줘요. 그러면 쓰기 일부분에서 10분만 써더라도 우리한테 30분이 있어. 그러면 99번, 100번 문항당 15분씩 쓰면 돼요. 15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고 한글로 크게 큰 스토리를 잡고 시험지에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나는 이런 문장을 써야 되겠다. 나는 이런 문장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천천히 써나갑니다. 아셨죠? 따라서 쓰기를 공략하려면 평소에 단어를 직접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100번 문제를 공략하려면 그런 유사한 어떤 예시문의 모범 답안이 있을 거예요. 뭐 학원을 다니거나 하면 선생님들이 자료를 줄 거예요. 그걸 외워가지고 이렇게 짜집기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듣기 돕기 쓰기를 공략하는 법이나 시간 배분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총정리를 하자면 먼저 듣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선 마킹을 하지 말고 제시어를 미리 당겨서 봐라. 아셨죠? 제시어가 제일 중요하다. 다음에 독해는 넘어가면 순서를 1, 2, 3부분 풀지 말고 2부분 10분, 3부분 25분, 그리고 1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10분 정도를 쓴다. 시간 배분. 그리고 쓰기는 배열에서 8문제 나오면 문제당 1분 정도 해서 8분에 딱 끝내고 그리고 나머지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99번, 100번에 15분씩 투자를 한다. 99번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유추해서 쓰고 100번은 독해 지문에 있는 거 살짝 긁어와서 그대로 베껴 써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HSK 5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공부 영상이 필요하면 유튜브에 YBN
인강, 제 이름 강승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HSK 5급 관련된 영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5급을 볼 때 어떤 시간 순서들, 시험 문제 푸는 요령 잘 기억하셨다가 실제 시험장 가서 그대로 적용해 보시길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